중세시대 평균 수명이 30대였던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나 흑사병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직업 자체가 사망 원인이었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수은 증기를 들이마시며 영생의 비밀을 찾겠다고 날뛰던 연금술사. 사자 우리의 맨몸으로 들어가야 했던 동물원 관리인. 번개가 치는 날에도 종탑에 올라가야 했던 종지기까지. 오늘날 돈을 아무리 줘도 절대 하지 않을 직업들이 그 시대에는 버젓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세시대 가장 미친 직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세 가지 목표에 미쳐 있었는데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과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불로장생이었습니다. 멋진 꿈이었지만 현실에서 이걸 실현하려면 독성 물질과 폭발물 사이에서 목숨을 걸어야 했죠. 연금술사들의 기본 작업 방식은 단순했는데 뭐든지 일단 불에 올려놓고 끓여보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실험이 환기도 안 되는 좁은 지하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건데 연금술사들이 가장 집착했던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수은이었거든요. 금속처럼 생겼으면서도 물처럼 흐르는 신비로운 성질 때문에 영생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믿었는데 수은 증기가 엄청나게 독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증기가 정신과 육체를 해친다고만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장기 노출되면 기억력 상실, 환각, 마비 증상이 나타났죠. 안전장비라고는 긴 로브나 가죽 앞치마가 전부였고 눈 보호 장비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끓던 비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 그 내용물이 얼굴로 직행했는데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게 연금술사들의 흔한 최후였습니다. 1235년 영국의 헨리 3세는 아침에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외교적 선물로 성인 사자 3마리를 보내온 겁니다. 헨리 왕은 이 거대한 고양이들을 런던탑 안에 가두고 왕실 동물원을 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끼리와 북극곰과 원숭이들까지 합류했죠. 문제는 이 맹수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다는 건데 전문 조련사 대신 싸고 무지하고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불쌍한 관리인들은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먹이를 줘야 했는데 동물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맹수들은 대부분 굶주리고 사나운 상태였죠.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가 무너지거나 동물들이 쇠사슬을 끊고 탈출해서 관리인을 사지로 찢어버린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코끼리 발에 밟혀 죽는 건 일상적인 위험이었습니다. 동물이 아프거나 죽으면 왕에게 뺨을 때린 것과 같았기 때문에 운 없는 관리인은 처형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던 시절 쥐잡이라는 직업이 급부상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더러운 쥐가 더러운 병을 옮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쥐잡이들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쥐를 사냥했는데 문제는 쥐들이 순순히 잡히지 않는다는 거였죠. 생존 본능이 발동한 쥐는 미친 듯이 물어뜯었고 그 대상은 대부분 손가락이나 손, 심지어 얼굴이었습니다. 쥐에 붙어있던 벼룩들이 새로운 숙주인 쥐잡이 몸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는 통로가 되었거든요. 쥐 둥지를 찾기 위해 좁은 구멍으로 기어들어가고 분뇨로 가득한 정화조를 헤엄쳐야 했는데 대변이 잔뜩 묻은 돌에 피부가 살짝만 긁혀도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소 기반 쥐약을 자주 다루다 보니 폐도 망가졌죠. 무덤 도굴이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캠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5세기에서 6세기 사이 유럽 무덤의 20% 이상이 도굴 흔적을 보였습니다.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헤치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부장품을 훔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학 발전으로 필요해진 해부용 시체를 훔치는 것이었죠. 땅을 1.8m나 파내려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고 가판 흙은 불안정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었는데 실제로 도굴하려던 무덤에 같이 묻혀버린 도굴꾼들의 기록이 여러 건 남아 있습니다. 흑사병이나 천연두로 죽은 시체를 파내는 것도 위험했는데 이런 질병들은
숙주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묘지 경비원들은 침입자를 발견하면 창으로 머리통을 뚫어버려도 괜찮았는데 다행히 도굴꾼이 이미 무덤을 다 파놨으니 뒷정리가 쉬웠습니다. 종지기는 언뜻 보면 안전해 보이는 직업이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이 무지막지하게 무거웠거든요. 작은 종도 수백 킬로그램이었고 큰 종은 몇 톤에 달했는데 수톤짜리 금속 덩어리가 흔들리는 운동량은 무시할 수 없었죠. 1990년 런던 종지기 설문조사를 보면 손톱이 뽑히고 팔다리가 으스러지고 탑에서 떨어지고 심지어 실수로 목이 매달리는 사고까지 있었는데 이게 현대의 이야기인 만큼 중세시대에는 훨씬 더 자주 일어났을 겁니다. 각각의 종소리가 120데시벨에 달했는데 이건 제트기 이륙 소음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종지기를 가장 많이 죽인 건 번개였습니다. 미신이 판치던 시대에 종소리가 천둥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폭풍이 치는 날이면 종탑에 올라가 미친 듯이 종을 쳐야 했는데 1700년대 기록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종지기가 번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지막은 중세 필경사인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 모든 책을 손으로 베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였죠. 인류 역사상 가장 지루하고 정신을 갉아먹는 직업 중 하나였거든요. 일요일 빼고 매일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글씨만 쓰는데 수십만 단어를 근거리에서 응시하다 보면 시력이 망가지고 만성 편두통이 생겼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심각한 척추 변형이 필경사들의 직업병이었죠. 화려한 장식에 쓰이는 색깔 잉크에는 수은과 비소와 납이 들어있었는데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기억력 상실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정신건강이었는데 8세기의 한 필경사는 책 끝에 세 손가락이 쓰지만 온몸이 고통받는다. 이 책을 읽은 자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썼죠. 가장 충격적인 메모는 딱 세 글자였는데 최악이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